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새로 이제 세포 유기호흡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끝까지 맞출 수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의 첫 번째 그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반 생물학 책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따라 나오는 광합성은 정반대인 동화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그렇게 나오는, 물론 가장 중요한 대사작용이라서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닌데, 자, 그래서 유기호흡에서는 포도당이 산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산화가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옛날에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 그러니까 이화 반응, 동화 반응은 대충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된다 그러면 얘는 이화가 된 것이냐, 동화가 된 것이냐 헷갈릴 때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산소하고 직접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 전자를 뺏겼다는 얘기거든. 전자를 뺏긴다는 얘기는 전자에서 이렇게 이 전자가 나가면서 에너지가 같이 동반돼서 나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쉽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포도당을 산화시키면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저장을 했다가 산소한테 갖다 바쳐야지. 그리고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전자를 누가 다 가져가느냐? 누구겠어? 산소가 가져가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직접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직접 갖다 바치면 한꺼번에 이 포도당에 들어있던 많은 에너지, 소위 우리가 옛날에 혹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랄까 688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쓸데없는 이 숫자, 포도당 한 분자가 이제 다 산화되면 거기서 열량이 688킬로칼로리가 나온다라는 전혀 쓸데없는, 그래서 어쨌다고,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게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서 거의 대부분이 쓸모없는 에너지라는 얘기는 열입니다, 열. 좀 의아하죠. 열이 왜 쓸데가 없어? 우리를 뜨뜻하게 난방을 시켜주고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이 물리화학적 개념에서 쓸모가 없는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엔트로피만 괜히 증가시키고, 그것을 다시 일로 전환시킬 수 없는 에너지를 우리도 보통 열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데, 글로 많이 발생해버리니까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중간에 이렇게 전달을,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내가 산화됨으로써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나의 전자가 산소한테 전달이 되도록, 그 중간에 이렇게 요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동안에 이 에너지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최대한 많이, 이것을 전부 ATP를 만드는데, 결국 목적은 이 ATP라는 것을 합성을 하기 위해서 좀 이 일을 벌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식이, 요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 있잖아요, 화학식에서.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촉에같이 산화가 되고, 탄소의 입장에서는 포도당에 있을 때 존재했던 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됐을 때의 탄소를 보면 지금 산소와의 결합비가 1대2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지금. 전자의 흐름만 보지 않더라도 이미 누가 봐도 이건 완전히 산화가 된 거지. 사실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 탄소 입장에서 자기가 더 이상 산화될라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줘야 되니? 라고 할 정도로 산소를 완전히 포화 상태. 이산화탄소의 분자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탄소가 4개의 발이 있잖아. 4개의 손이. 4개의 팔을 전부 두 팔 벌려서 2개씩 전부 산소하고 붙들고 있잖아.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산화가 된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산화가 되면 그 누군가는 개이득으로 환원이 되겠지. 그 누군가가 누구야? 산소지. 산소는 환원이 돼서 물로 모른 척하고 신분 세탁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반대로 거꾸로 되돌리면 요 반응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면 이것이 광합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내려가려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NADH 뭐야 이거? 자, ATP를 항상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여기서도 써먹었나 그 비율을? ATP는 뭐냐? 현금이다. 에너지원에 있어 세포의 현금이다. ATP는 현찰. 어디 가서나 다 통용. 어디 가서나 현찰 내면 환영. 근데 어디 가면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은 별로 가본 적은 없지만 크레딧 카드 내면 환영 안 하지만 그럼 현찰은 아직도 통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현찰로 사용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은행 가서 환전을 해야만 바꿔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NADH, 유명한 그러한 에너지 폼이 NADH라고 하는 것과 전자전달체가 어딨냐. 여기 전자전달체가 나와 있고, 좀 이따 또 나올 때 FAD라고 하는, FADH2라고 하는 또 전자전달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전자전달체가 일종의 현금화, 당장 현금화 해주지 않고 나중에 은행 가서 바꿔야 되는 에너지 형태 정도의 에너지원. 얘네들은 왜 에너지원으로 간주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 수소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가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구조예요. 자기가 환원이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보통 전자하고 수소는 같이 따라다니거든. 일단 환원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에너지를 받아서 약간 일시적으로 잠시 좋았던, 그러다가 금방 또 이 성질이 자기보다 조금만 힘센 산화력에 있어서 힘센 친구한테는 그냥 꼼짝없이 자기의 수소와 전자를 갖다 바치게 되는,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에 있어서의 중간적인 존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포도당에서 일단 급한 대로 전부 다 뜯어버린 그런 전자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변환을 시켜놨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들을 완전히 환전을 해서 ATP로 바꿔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는 맨날 이것을 ATP를 캐시라고 비유를 하고, 일반 생물학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이런 NADH나 FADH2 같이 전자 전달을 하는 물질, 전자 전달체라고 해요. 전자 전달을 하는 일렉트론 캐리어 물질을 책이라고 얘기해요.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가계수표. 가계수표라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써본 일도 없을 거고. 저 동네 사람들은 갖고 다녀, 아직도. 크레딧 카드 쓰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긴 했지만, 이상한, 우리 소꿉장난 할 때도 쓰지 않는 이상한 돈 비슷하게 생긴 발행된 그거를 가져다가 지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래가 북 찢어가지고서 가게에다 갖다 내면은, 그걸 또 받아가지고서 나중에 그 업자들은, 상인들은 나중에 은행 가서 한꺼번에 캐시로 바뀌는 그런, 그거하고 비슷한, 정말로 크레딧 카드보다는 오히려 그 가계수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NADH라든가 FADH2 같은 그런 전자 전달체들입니다. 자, 어쨌든 각설하고 유기호흡은 세 단계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트산 회로, 이것을 구연산 회로라고도 하고, 무슨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맨날 헷갈리는 이름들의 집합소. 세 가지의 다른 버전의 이름들을 갖고 다니는 이상한 녀석이야. 범죄자도 아닌 게. 어쨌든 회로야, 회로. 회로가 돌아가고,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전자 전달체라는 이 세 단계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개입하는 곳은 이 두 단계이고, 첫 단계의 소위 말하는 해당 과정, 이름이 해당, 글라이콜라이시스, 당을 뽀개버린다는 뜻이죠. 분해한다는. 그래서 해당 과정, 해당 과정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해당 과정은 너무 허탈해서, 해당 과정에서 무슨 일이 결론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면은 큰 빵 한 조각을 그냥 반으로 뚝 부러뜨리는 결과, 6탄당짜리 포도당을 3탄당짜리 두 개의 소위 말하는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그걸로 끝. 그게 해당 과정의 끝이야. 허탈하네. 그 허탈한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10명의 의인화를 시키는 효소를, 10명의 효소가 달라붙어 가지고서 줄줄이 사탕으로 그 대사 경로라는 것을 수행을 해서 끝내버립니다. 아니, 포도당 하나 부러뜨리는 게 그렇게 힘이 든다는 얘기야? 참나. 어쨌든 힘이 드나 봐.
그렇게 해서 그 3탄단짜리들을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요 회로를 먼저 돌린 다음에 전자 전달 과정을 거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갑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 그럼 각각의 간단하게 얘기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일단 어디서 일어나고 무엇이 결론적으로 무엇이고 거기서 얻는 게 무엇이냐 식으로 빠르게 정리하면 끝이거든 사실. 해당 과정 뭐야 도대체 이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얻는 게 뭔지 조금 약간의 이득 몇 개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 이 바쁜 세상에 그걸 왜 기억을 해. ATP와 NADH를 조금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없었던 시절에도 이것은 가능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의 진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없었을 시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것은 진행이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도 최소한 우리가 ATP를 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갑자기 미토콘드리아가 우리를 방문해 왕님의 주십사 대박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다르게 해서 이제 대박이 났다는 얘기고 두 번째 회로 갑자기 피루부산이 왜 이상한 걸로 바뀌었지? 예, 일단 변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 피루부산은 3탄당 3개짜리, 6탄당,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이 2개로 반으로 빡 잘라졌으니까 피루부산이라는 그 뭔지 그 시기는 3탄당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탄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자 이제 날 잡아서 잡수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이 녀석의 탄소를 탈취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세틸 코엔자임 A예요. 여기서 코엔자임 A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큰 덩치가 큰 물질인데 중간에 잠시 붙였다가 다시 돌아가서 순환되는 일종의 플러그 같은 거라서 신경 쓸 거 없고 아세틸기 화학들 이제 슬슬 배워가니까 아세틸기 뭔지는 아직 유기화학을 안 들어갔겠구나. 무기화학만 하고 있지. 그래서 아세틸기가 이게 탄소 2개짜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탄소 2개짜리로 살짝 변모하면서 거기서 이산화탄소 하나 쓴 뭐 그런 디테일을 사실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그 이산화탄소 포도당에 있었던 탄소가 결국 여기서 최종 종결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회로에서 이미. 이산화탄소가 되면 끝이잖아. 우리는 보통 호흡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이거잖아. 들이마던 산소 대신에 교환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는 어쨌든 그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바로 얘거든. 그러니까 그럼 포도당의 이 산화는 여기서 사실 끝난 거지. 종결. 더 뭐가 더 필요하지? 3단계가 필요 없잖아요. 끝난 건데. 그런데 이제 또 이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3단계 전자 전달계라고 해서 거기서 완전히 이 에너지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죠. 마술에 가까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당을 완전히 이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서 산화시켜서 이 공기적으로 날려버린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중요한 점은 요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NADH와 FADH2라고 하는 요 아까 얘기한 그 가계수표들을 그 과정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요 회로를 돌리면서 이들을 이제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 포도당에 들어있었던 전자를 그냥 산화시키는 형태로 그냥 날려보내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알짜배기는 다 빼먹은 거지. 거기에 있는 전자들을 전부 빼가지고서 여기다가 요 상태로 쟁여놓는 거지. 포도당 한 분자가 매우 많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라고 하는 그 속에 뻥 뚫린 공간 그것을 이제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전자전달계 과정은 이제 이 친구들이 자꾸 비속어 써서 미안하지만 이상하게 나의 인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왜 그걸 강렬한 표현을 꼭 써야만 되지? 그게 마음에 흡족해서 그냥 조용히 이 NADH들이 산화된다 하면 될 걸 가지고 산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개 털린다고 표현해주면 괜히 혼자 시원한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있었잖아. 환원이 잠시 임시적으로 환원이 됐던 이 NADH와 FADH2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뺐겠지. 산화돼 버린 거야. 얘는. 어디로 갔을까? 이 에너지 다 어디로 갔을까? 내가 가져갔지. 산소가 전부 나중에 받아가지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만 이루어지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우 많은 양의 ATP가 이 숫자 28 앞에 붙은 28은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통 뭐 대차 대조표를 이
유기호흡이 끝난 다음에 전체 무슨 36 ATP가 전부 합성이 된다는 둥, 또 어떤 책에서는 38 ATP가 합성이 된다는 둥, 뭐 이거는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어렴풋이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해당 과정에서 한 2개 정도의 ATP가 합성이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 회로 돌린 데서 한 2-3개 정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한번 전자 전달기를 돌리면 그것들의 한 10배 이상의 ATP가 우수수 쏟아진다는 그 정도 개념으로, 얘네가 없으면, 마지막 전자 전달기라는 게 없었으면 이 포도당이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효율이 매우 열악했었겠구나. 정말로 옛날에 우리가 무슨 전력을 생산해내는데 물레방을 돌려가지고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완전히 원시적인 그런 방식이었다면 그 처음에 2단계는, 아니 뭐 회로 돌리는 것도 그렇게 원시적인 것은 아니지. 해당 과정 자체만으로 볼 때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면서 이 2번째, 3번째 단계를 완수하게 되면 진짜로 무슨 화력발전소 하나 돌려가지고서 전기를 뽑아내는 정도의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디서? 일단 사실은 이런 것을 수행하는 모든 효소들에 의해서 되는데, 그 효소들은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이잖아요. 바깥쪽과 안쪽의 막이 있는데 안쪽 막에 전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수행하는데 공간 자체, 공간적인 개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해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데는 이것을 루멘이라는 얘기도 사실 매트릭스하고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서 어디든지 작은 공간을 루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매트릭스라는 얘기는 기질이라는 그냥 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에만 해당되는 그런 용어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해당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볼 것도 없어. 조금만 더 확실하게 뭐야? 이런 과정이란 얘기죠. 해당 과정이 뭐야? 불완전하게 절반의 승리, 그런 것을 거두는 과정. 포도당이 완전히 산화돼야 되는데 중간에 가담하는 그런 과정이 해당 과정. 세포질에서, 자, 그러니 산소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산소는 가봐, 대사 경로인데 10단계의 효소가 지금 돼 있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책에서 많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 갑자기 전체적으로 해당 과정에서 우리가 ATP를 얻는 그런 과정인 줄 알았는데, 전반부에 가면 갑자기 돈 달라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입장료를 달라고 하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야, 네가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첫 단계, 3번째 단계 전반부에는 ATP를 사용을 해. 일부러. 그래갖고서 나중에 가서 이 ATP를 합성을 추출해내는 걸 훨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서 투자를 했다가 나머지 나중에 에너지를 2배로 추출을 해내기 때문에 이거 보면 2개의 ATP가 이득이다라는 결과가 쫙 나와 있는데, 굳이 이거 일반 생물학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단은 포도당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인산기를 붙여갖고서 요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의의가 있습니다. 의미가. 또 정신안 차리지. 이렇게 해놓으면 포도당이 일단 도망가지 못하고 뭐 하는데, 여기서 굳이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섭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거쳐가가지고서 요 단계까지는 별 재미를 못 보는 단계예요. 일단 6개가 3개로 쪼개지는 요 단계, 그 다음부터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부터 막 돈 벌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에 이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어내가지고서 얘를 이제 그냥 대충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ATP가 꽤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여기서 혹시 뭐 NADH도 뭐 만들어지나 어딘가에서 만들어지. 여기서 만들어지네. 뭐 그 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드는 ATP는 소위 말해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해서 나중에 전자 전달기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진 ATP하고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에서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는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얘기는 ATP를 만들 때 꼭 누군가를 가져와 가지고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ATP를 만들고 싶으면 ATP는 항상 언제나 ADP로부터 만들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럼 ADP를 ATP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여기다 인산기를 하나를 붙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인산기를 띄어낸다는 얘기는 이화작용이고, 인산기를 붙인다는 얘기는 동화작용이고, 그것을 어느 특정한 효소가
동시에 자기 집에 불러 들여가지고서, 야, 니네 둘이 어쩌건지 본 적 없지? 서로 이제 통성명이나 해라. 그래 놓고서 여기서 또 딱 뛰어가지고 여기 딱 붙여놓고 끝? 뭐 이래 놓고서 무슨 뭐 인산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런 그 정도의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얘기입니다. 별 의미 없는 얘기고. 다만 이게 뭐야, 왜 이것을 왜 책에서 얘기하냐면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뭐 이상한 말로 얘기를 해서 무슨 뭐 산화적 인산화? 들어봤어요? 산화적 인산화. 기억나요? 일반 생물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혹시 산화적 인산화. 그게 뭔데? 거기다가 더 환장하게 만드는 것은 이 화학적 삼투? 삼투는 삼투지 웬 화학적 삼투야? 그것과의 연계? 이런 말이 이제 저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거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유기호흡을 대학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되짚는 사실 어떤 하나의 목적을 우리가 세운다면 어쩌면 그 소위 그렇게 들어왔던 화학적 삼투와 산호적 인산화의 연계에 의한 ATP의 대량 뭐 생산 뭐 이상한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정말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그 정도가 되면 뭐 성공. 자, 뭐 NADH를 만들어내는 전자 전달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이제 이 NADH라든가 또 NADH는 좀 이렇게 생겼어요. 뉴클리오타이드에다가 니코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니코틴이 여기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몇 개 이제 산화가 어떻게 되느냐, 몇 개 전자와 수소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궁금하다면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일반 얘기를 할 때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것과 또 같이 비슷한 FADH2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의 일종인데 이 친구도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자기들이 전자를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올릴 수가 있어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결국 요는 이런 전자 전달체라는 얘기는 쉽게 산화가 됐다가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사용을 해서 임시 보관소, 나의 전자의 임시 보관소로 썼다가 그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시킨다는 얘기죠. FAD, 그 다음에 NAD. 광합성에 가면은 이제 저 NAD가 괜히 얘기했다 이것도. 아이씨. NAD가 여기에 이제 인상기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서 NADPH라고 하는 비슷한 물질이 거기서는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로. 기질에서 일어나는 이 시트르 회로인지 무슨 뭐 구연산 회로인지 뭔지게 하는 그 회로는 결국 그 결과로 포도당이 이제 완전히 산화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중요한 점은 요거라고 얘기했어. 그 과정에서 요 NADH와 FADH2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써먹으려고. 여기까지도 산소가 필요 없지. 산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산소는 우리가 숨 못 쉬면 죽는 그 산소. 우리가 숨이 막혀갖고 질식하고 물에 빠져서 죽고 하는 원수 같은 그 산소. 걔가 필요한 이유는 마지막 단계. 이 전자전달계 과정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기 위한 그 산소야. 걔가 없어서 우리는 죽는 거야, 지금. 왜? 뇌와 심장에서 걔가 없으면 ATP를 대량으로 못 만드니까 뇌와 심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멀쩡하게 지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거든. 어쨌든 두 번째까지 산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러나 산소가 없으면 얘네들은 미리 알아서 산소 없는데 내가 왜 일을 해? 미리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일단 해당 과정에서 끝난 그 산물들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일단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려. 이건 어쩌라고. 회로가 이렇게 쭉 돌아간다는 얘기. 일일이 중간중간에 산물을 전부 이게 뭐고, 처음에 옥산, 아세트산 4탄당짜리가 시트산으로 6탄당으로 바뀌고, 알파 키토 글루타산, 숙신산, 퓨마르산, 말산 이렇게 돌아가는 이 과정을 옛날에 고등학생들한테까지도 이걸 막 외우라고 강요했던 시절이 있어요. 미친 짓이지. 왜 외워, 이걸 도대체? 자, 이 전체적인 회로가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 왜 일반적으로 이 해당 과정에서 봤던
직선적인 대사 경로를 안 만들고 왜 뺑뺑이를 돌리느냐? 회로의 장점이 뭐냐? 중간중간 이 친구들이 소진이 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다시 그대로 살아남는 거야, 얘네들. 여기서 팽당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혼자 팽당하는 녀석은 누구야? 이 들어오는 녀석이에요. 아세틸 코엔자임에. 이산화탄소로 두 군데에서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면서 나머지들은 전부 자기들은 손해 하나 안 보고 그냥 돌아가는. 그러려고 이렇게 로터리식으로 회로를 돌리는 거지. 안 그러고 일직선의 대사 경로로 했다면 중간중간에 이 산물들이 전부 변화가 되면서 나중에 전부 다 계속해서 이걸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효과.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거지. 난 이것만 있으면 돼. 이런 것들 전부 챙겨가지고서 3단계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굳이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생화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왜? 여기서 완전히 이산화탄소, 포도당의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서 완전히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이거 좀 얻으려고. 끝. 전자 전달계가 이제. 자, 여기서 이제 ATP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장소, 우리가. 드디어 월급날이 온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여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나왔던 그 조그만 양의 ATP 합성 단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인 산화적 인산화라는. 왜냐하면 ATP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효소가 와가지고 지난번처럼 와가지고서 ADP 들어와, 그 다음에 또 너 들어와 해가지고서 둘 사이에서 여기서 아랫돌 깨가지고 윗돌 깨는 그런 식으로 ATP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갑자기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ADP로부터 대량 생산을 우두두두두 해냈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누군가가 산화되는. 여기서 결국 이 ATP를 나중에 가서 대량 생산하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냐 했더니 바로 이 친구 둘이야. NADH와 FADH2. 먹을 걸 잔뜩 갖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수소와 거기에 가득 담긴 전자를 들고 뭣도 모르고 그냥 이리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전부 하나씩 빼가. 이제 이게 이 순차적으로 털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NADH와 FADH를 먼저 여기서 수소 전자를 털어가는 보스가 있어. 중간 보스. 중간 보스가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보스한테 이걸 그대로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산화 환원력에 의해서 한 4단계 여기에 이것들을 서로 전자 전달을 서로 교환하는 그 효소, 전자 전달 복합체라고 해요. 복합체라는 얘기는 덩치가 엄청 큰 단백질이라는 얘기지. 그것들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전자 전달을 해서 산소님한테 갖다 바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그런데 산화적 인산화. 이게 바로 그러니까 NADH와 FADH가 인산화되는 과정이라, NADH가 산화가 됨으로써, 이들이 산화가 됨으로써 그 덕택에 ADP가 ATP로 인산화가 된다는 그 과정인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화학적 삼투라는 어떤 행위와 링크가 돼야 돼요. 카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삼투와의 연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지. 화학적 삼투가 도대체 뭐야? 삼투라는 것은 물이 선택적 투과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삼투잖아. 물이 이동하는 곳이요? 아니래. 화학적이래, 화학적. 삼투라는 게 물에만 사용하는 거를 왜 여기다가 쓰고 있어? 다만 한 가지 삼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이 화학적 삼투 과정에서 움직이는 물질은 누구냐 하면 수소. 수소가 웬 삼투야? 수소는 수소지. 수소는 그것을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해낸 68년도인가 아주 오랜 옛날이죠. 그때 발견해내서 노벨상을 타신 저 스미스라는 그 박사님께서 노벨상을 타고, 그런데 이 이름을 처음에 붙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치, 왜냐하면 이 수소들이 일종의 움직이는 게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적 투과막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과 흡사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만을 통해서 이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게 엄밀한 얘기고 삼투는 아니지. 무슨 소리야. 그러나 감히 누가 그 미첼 박사님한테 감히
스미스라고 그랬는데 내가 미첼 박사님한테 태클을 걸겠어요. 그래서 감히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왜 일로 왔어 또. 자, 무슨 얘기냐면 1, 2, 3, 4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진 전달 복합체들이 전자들을 여기서 뺏어와가지고 이들을 뺏어갖고 전자들을 서로 수건 돌리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산소가 이 마지막 이 전달 복합체로부터 전자를 뺏어서 물로 환원이 되는 이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수소와 전자를 처음에 같이 탈취를 해놓고 이제부터는 자기들끼리 전자를 돌릴 때는 수소와 전자를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체는 뭐냐면 펌프야. 수소 펌프야. 양성자 펌프.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양성자 펌프는 수소를 펌프질을 하려면 ATP를 사용을 해야만 되잖아. 펌프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럴 필요 없이 아주 신박한 재주를 가지고 수소를 그냥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에너지원의 공급 없이도 여기다가 펌프질을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런 특별한 타입의 양성자 펌프들이야. 그러니까 이 양성자 펌프들이 여기다가 수소들을 가득 쟁여 놓는단 말이에요. 이 작은 공간에. 그럼 이 수소들은 농도 기울기가 발생하잖아. 확산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감히 어떻게 얘네들이 지들 마음대로 못 나가잖아. 수소니까. 극성을 띤 수소는 함부로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갈 수 있는 누군가 나에게 길을만 열어준다면 거기를 따라가겠다라고. 그건 삼투는 아니지. 그게 왜 삼투야. 수소 이온을 채널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지 뭐. 근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요 수소 이온들이 이 밖을 못 빠져나가다가 오로지 유일한 한 통로를 통해서만 빠져나가는 그 과정을 화학적 삼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통로가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수소들이 나가게끔 수소는 일로 오세요라고 팻말을 딱 써놔서 수소들이 야 하고 막 따라 나가는데 이쪽에 가서 보니까 여기 기다리면서 톨비를 받는 거지. 입장료를 받아가지고서 여기서 이 힘을 이용을 해서 ADP가 ATP로 이제 이 수소가 튀어나가는 일종의 물리적인 힘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무슨 뭐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물레방아 돌려서 전기 뽑아낸다는 그런 비유를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톨비 받는 요 구조의 이름이 수소 통로 구실을 해주는 여기가 ATP 합성 효소, ATP synthese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ATP 합성 효소입니다. 뭐 어쨌든 뭐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요약을 말로 한 것이고 조금 이 글자를 따라가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ATP 합성 그러니까 결국 수소 이온들은 요 안에 아까 그 양성자 펌프들 구실을 하는 그 전자전달 복합체들에 의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진 수소 이온들은 오로지 요 ATP 합성 효소 요 중앙 통로를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비유를 하기가 좀 이게 항상 개인적으로 이 비유가 좋아서 이렇게 선호도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일종의 리볼버 권총 같아 여기가. 리볼버 권총의 탄창처럼 탄창에다 권총 하나씩 다다다닥 뭐 채워넣어서 제껴놓으면 이제 리볼버 쫙 돌아가면서 방아쇠 한번 당길 때마다 총알이 핑핑 튀어나가는 그러한 힘을 수소들이 요 밑에 요 마치 탄창에 장전이 되듯이 요 장소에 전부 하나씩 딱 들어가면 얘가 돌아가요. 이렇게. 짜가닥 돌아가가지고 하나씩 수소 이온 하나가 평 튀어나가고 이렇게 그 튀어나가는 힘으로 그러한 일종의 미케니컬한 에너지로 ATP가 ATP로 합성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화학적 삼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그 산화적인 그게 바로 산화적 인산화라는 얘기지 사실. 그러니까 화학적 삼투가 연결이 돼야만 산화적 인산화라는 이 과정이 사실은 완전히 완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해가 충분히 됐으면 정말 바랄 뿐이고. 왜냐면 안 그러면 똑같이 무슨 그냥 용어만 달달달 답습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테니까. 정리한 그림입니다.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고, 사실 이 하나하나 이치를 따져보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이고 이 장소가 어디인지는 대충 이제 되는 거지.
여기가 수소이온이 막 집적이 되는 곳이니까 여기가 외막이고 그러면 실제로 ATP가 막 만들어지는 이쪽 공간은 어디 이게? 여기가 기질이지.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정리를 얼마만큼의 ATP가 합성이 뭐 여기저기서 나온다라는 얘기 쓸데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자, 딱 시간이 잘 됐네. 여기서 10분 쉬고 나머지 끝내면 되겠네요, 여기서.